지금 시간이 2019년 10월 6일 오후 10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 띵글 학습용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봉과 시간과의 관계를 실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암호화폐 차트들을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되는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엔드가 존재합니다. 이건 시간이죠. 크게 보면 타임이고, 이거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캔들이 되겠죠. 봉. 그러니까 봉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봉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엔드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엔드 1, 엔드 2,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엔드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보는 봉이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봉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봉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을 때 봉을 다 분리해 버렸어요. 일봉 따로, 주봉 따로, 월봉 따로. 월봉은 보지도 않거니와 주봉이랑 일봉을 분리해요. 그 다음에 분봉하고 일봉도 분리를 하는 거죠. 다 분리를 해놓으니까 서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봉은 그 안에 여러 개의 봉들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봉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봉과 봉 사이의 관계, 일봉과 주봉의 관계, 일봉과 월봉의 관계, 일봉과 주봉과 월봉의 관계, 분봉과 일봉의 관계, 분봉과 주봉의 관계, 그 다음에 30분봉과 240분봉의 관계, 30분봉과 60봉의 관계, 60분봉과 240분봉의 관계 등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D라고 했을 때 A, B, C, D가 모여서 큰 봉 하나를 만들겠죠. 그러면 A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의미, B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의미, C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의미, D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의미가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는 게 실제로 봉을 해석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를 이룹니다. 고점이 어디 와야 되는지, 저점이 어디 와야 되는지, 고점이 오는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점이 오는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 나눴던 이야기예요.
이건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 잖아요? 그걸 어디다 쓸 건데? 오늘이 며칠인지를 잘 보세요. 오늘은 6일입니다. 6일. 그러면 월봉으로 따졌을 때 31일, 이번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31번의 거래 기회가 있는데 현재 6거래일 정도 이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계산기를 펴놓고 계산기가 안 보이네요. 계산기를 펴놓고 한번 보자고요. 6거래일에 31일이면 지금 한 19%, 그러니까 대략 한 20%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몇 프로가 남았냐면 80%의 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땐 아직 저점을 찍은 시간도 충분하고 고점을 찍을 시간도 충분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월봉은 그다지 시간적인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도 오늘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월봉은 1일부터 말일까지 유효하지만 주봉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9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유효하죠. 앞으로 11시간 남았어요. 그럼 지금 몇 프로를 쓰고 있는 걸까요? 다시 계산기를 열고 따져보시면 됩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요. 7일이죠? 예. 그러면, 아이고, 왜 7로 나눴지? 24 곱하기 7이에요. 그러면 168시간 정도?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이 중에 지금 남은 시간이 11시간 남았거든요. 157시간을 썼어요. 157에서 168로 나누면 지금은 93%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7%도 안 남았어요, 아직. 이제. 그러면 지금 봉을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봉은 뭐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봉은 고점에 가까운 양봉이죠. 우리가 원하는 봉은 고점에 가까운 양봉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봉은 저점에 가까운 음봉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50%를 넘어 80%를 넘어 90%도 넘은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봉이 하락한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일봉을 보잖아요. 일봉 안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요. 예, 주봉을 보세요. 그럼 주봉은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더 심각해지겠죠. 이렇게 어떤 요일에 어떤 가격을 만드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왔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요. 너무 늦기 때문에 결국엔 주봉이 기껏해야 양봉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1일부터 6일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1일부터 6일간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한 20% 남짓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월봉엔 영향이 없어. 아직 저점을 찍은 것 같지도 않고 아직 고점을 찍은 것 같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봉으로 봤을 땐 이제 93%가 넘는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리면 내릴수록 주봉은 더 안 좋은 형태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고점을 넘길 수 있도록 봉을 그리는 게 최고다. 반대로 저점을 붕괴할 수 있도록 봉을 그리는 건 최악인 거예요. 고점을 넘을 수 있도록 봉을 그리는 거는 고가와 종가의 사이를 최대한 좁히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하락하기 좋은 봉은 저가와 종가의 위치를 가깝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의 비트코인의 주봉을 보면 단지 955만 원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봉은 점점 더 저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를 해보셔야 되죠. 이렇게 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지금 아마 약간 몇 초의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제 화면에 뜨고 있죠. 자, 시초가가 저항이에요. 다음 주가 되면 시초가가 저항이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지지의 위치는 909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900만 원대 초반까지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90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해석이 또 필요한 거예요. 다시 자, 단순하게 하락한다, 상승한다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상승하면 좋은 거야, 그리고 하락하면 나쁜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가격이 움직이면서 어떤 메시지들을 남겨놓고 움직이는데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대로 마감해서 다음 주 지지가 909만 8천 원 정도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러면 월봉은 909만 8천 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난달 저가가 926만 8천 원이에요. 926만 8천 원. 그리고 과거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지의 값이 931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월봉상 지지에 도달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이잖아요. 월봉상 지지에 도달할 거다. 그리고 잘못하면 지난달 저가를 깰 확률이 있다. 그럼 이제 지난달 저가를 깨게 되면 일단 아래가 열리는 거죠. 어찌됐든 아래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600만 원대의 가격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진다예요. 여기서 60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저는 2,900불이었나요? 2,900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2,900불 정도 오면 매수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반대로 듣는 얘기는 저 사람은 2,900불까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걸 봐서는 제가 표현을 명확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600만 원대의 가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확률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저가 920만 원대를 붕괴하는 행위 자체는 어쨌든 하방을 한번 열어보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접근하는 거죠. 지난달에 저가가 깨졌을 때 월봉의 볼린저 밴드 5 지지, 우리가 보통 PO 지지라고 하는 그 지지선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TO 지지라고 불리는 추세선까지 밀릴 걸 감안해서 600만 원대 초반까지 대기를 할 거냐. 그건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재수가 좋으면 900만 원대 초반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재수가 나쁘면 600만 원대의 가격을 다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할 거냐는 거죠. 자, 다시 주봉으로 넘어왔을 때 주봉에서 다음 주를 그려보면 어쨌든 시가 위로는 매수할 수 없어요. 여기서 오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매수할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이게 룰이니까. 이 방식, 우리가 띵글 차트라는 걸 이용해서 거래를 할 때는 주가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조를 해석해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구간에서만 거래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급등을 해요. 급등을 한다고 해서 매수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 누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900만 원대 초반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900만 원대 초반이 갖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자, 이제 또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를 또 꺼내 보자고요. 자, 저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2019년도 5월 27일 이 봉이 기준이에요. 이거는 이제 투심의 이론인데, 어쨌든 투심의 이론은 지금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투자 심리도에 관련된 걸 설명할 때만 잠시 할게요. 자, 여기가 저가 투자 심리도의 제일 높은 구간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저가는 이봉이 가지고 있어요. 이봉이 가지고 있는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책에 나오는 매도 단가죠. 매도 단가. 가장 높은 저가. 근데 매도 단가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높다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서, 이 위에 이미 더 높은 저가가 있음에도 이 봉, 지금 A라고 표시를 한 이 봉이 매도 단가가 되고요. 매도 단가 이후로 만들어진 저가 중에 제일 낮은 저가를 깨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P. 그래서 이거를 깨야만 최저가 모드라는 게 완성이 되는데, 이 가격이 917만 2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917만 2천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봉이 저가를, 주봉이 음봉을 만들고 저가를 깨면 목표치는 917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양봉이 될 때만 해저가 되고 음봉이 될 때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봉이 가고 싶은 가격은 음봉으로 끝난다면 917만 2천 원이 되는 거고, 917만 2천 원은 지난달의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의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달에 저가가 깨질 확률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요 해석에 대해서는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생각의 문제인 거지 당연하게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정도? 그 정도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단순히 오늘 2% 내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는 시가가 저항이 된다. 시가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고 해도 이미 반등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윗꼬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깨는 것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고가를 넘어도 그 위에 저항들이 여러 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반등 후 재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예. 반대로 저점을 깰 확률은 무지무지 높아졌어요. 저라면 안 사요. 예. 가끔 오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호재가 나와서 막 급등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욕먹죠. 예.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전략은 관심이 없어요. 예. 전략은 그 결과가 옳았을 때만. 그러니까 그 전략대로 주가가 흘러갔을 때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지 전략에서 벗어나거나 그러면 그 전략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관점의 차이거든요. 예. 관점의 차이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분들의 관점인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관점은 또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전략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 이건 반드시 오를 것이다. 이건 반드시 내릴 것이다가 아니라 이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응의 문제인 거지. 예, 이게 이렇게 점쟁이처럼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봉을 보시면 다분히 주봉은 하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죠. 예전에 설명한 동영상하고 카페 게시물 중에 장대 음봉 뒤에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있었는데 어, 몇몇 분들이 그걸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 봉은 지지와 저항에 둘 다 발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변동이 일어나는데 아랫꼬리 윗꼬리를 다 그린다. 예. 아랫꼬리 윗꼬리를 다 그려놓고 양봉으로 돌아서면 일단 위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음봉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저항이 내려온다. 예. 지금 저항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3개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10시에 시작했습니다. 10시에 3주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3주 동안 조정을 할 거잖아요. 예. 그 중에 어느 자리에서 양봉을 띄우는지가 우리가 찾아야 될 타겟인 거죠. 근데 그 양봉을 찾는 게 엄청 지겨운 거예요. 하나의 주봉을 그리는데 7거래일이 필요한데 이걸 3번 반복해야 되니까 21일이 필요해요. 오늘이 6일이니까 20일 더하면 10월 27일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주봉의 형태는 10월 27일까지의 일단 조정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시간은 변동폭에 반비례한다. 예, 시간은 변동성에 반비례해요. 변동성이 없으면 시간대로 가는 거고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이제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형태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시간을 거부하지 않고 시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도 만들지 않고 예, 그냥 하락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딱 시작하면 위로 쪼르르 올랐다가 뚝 떨어지면 이제 그게 고점이 되는 거죠. 주봉상 고점이 되고 다시 90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나서 반등에 성공하면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3주 동안 조정을 거치게 될 수도 있어요. 거래 전략을 짤 때, 거래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거래 전략을 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들고 있을 수 있나? 사실 저한텐 그게 최고예요. 내가 이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건 지금 벌거나 나중에 벌거나 벌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시점이 꼭 지금일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다음에도 벌 수 있느냐죠. 그 두 가지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버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홀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나는 홀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그건 지금이 손실이어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구조들이 다 만들어져야 돼요. 예. 단지 일봉이 아니라 주봉, 아니면 월봉까지도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이제 홀딩을 했을 때도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이제 되돌림 효과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의 구조도 보고 주봉의 구조도 보고 일봉의 구조도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내가 얼마큼 들고 있을지를 알게 돼요. 얼마에 사야 되는지는 두 번째 문제고,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봉에는 그런 정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봉은 최대 3일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봉의 개수는 최대 3개라고 봐요. 그러니까 3개까지는 어쨌든 계산하거나 예상하거나 뭔가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가 어긋나더라도. 근데 그 이상은 못 그려져요. 예,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3개까지 실제로 봉이 갔는데 그때 손실이다. 그러면 그 다음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는 완전히 망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봉을 분석할 때 그 시간의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봉에서 어느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월봉에서 어느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일봉에서 어느 시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내가 지금 주봉상에서 고점을 만드는 데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저점을 만드는 데서 들어간 건지. 예? 그러면 주봉의 고점이 월봉의 입장에선 저점에 가까운지 고점에 가까운지, 예.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어딘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지금의 그런 일봉만 보고 그냥 가격만 보고 하던 방식에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막 그려져요. 그게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 띵글이라는 앱, 그리고 띵글 안에 적용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나 투자 심리도의 그런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지, 그 도구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뭔가 전문가가 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바꾸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해 왔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정보들이 막 툭툭툭툭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사실 거래를 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돈을 벌었다, 돈을 잃었다, 지금이 손실이다, 수익이다가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무슨 일이 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 이게 있어야, 아, 이걸 좀 더 들고 가볼까? 아니면, 아, 여기서 털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도저히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띵글이라는 프로그램 또는 띵글이라는 앱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조합이 돼야 돼요. 퍼즐이 맞춰지듯이, 예, 생각의 퍼즐들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맞아야 툴을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차트를 보면 그냥 이 가격에서 사요? 이 가격에서 팔아요? 이거밖에 안 돼요. 나중에 정말 이런 툴이 많이 대중화돼서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초기에 지금 접근하신 분들은 사실은 실패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대중화됐을 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죠.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면 어쨌든 가치 있는 도구로서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처음 접근하는 분들은 이미 실패를 통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자 접근을 하시는 걸 텐데, 그런 분들에게 또다시 실패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도구로서 자리 잡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나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봉에는 시간이 있어요. 봉에는 시간. 계속 머릿속에 이걸 담아 두셔야 됩니다. 봉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봉에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시작과 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과 시작하는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봉에 요 하나,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 지금 음봉을 내고 있다.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봉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이 봉이 월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봉이 주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저 봉을 활용하죠. 한 5년 전에 저 공부를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봉을 다 분리했거든요. 자, 일봉 따로, 주봉 따로, 월봉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봉은 연결할 때만 해석이 됩니다. 연결할 때. 일봉이 강하냐, 주봉이 강하냐, 월봉이 강하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어느 봉이 가장 주력이 돼서 움직이느냐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경우엔 일봉만 따라가고, 어떤 경우엔 주봉만 따라가고, 어떤 경우엔 월봉만 따라가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봉을 이용하는지는 계속 추적하면서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 힘이 쏠려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일봉보다 주봉보다 월봉보다 주봉보다 일봉보다 주봉보다 월봉보다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시간이 어디냐, 그게 일주일 단위냐, 그게 월 단위냐, 그게 하루 단위냐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음. 거래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10월 달도 6거래일째 되는데 거래 못해요. 예. 왜냐면 거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거예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있는 건 저는 모른다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이 비난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안에 뭔가 엄청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나쁘게 해석하죠. 그런데 모를 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시겠죠. 왜? 분석하는 사람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저 친구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스스로 판단해야겠다. 그래서 판단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 판단해서 거래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지금 그 채팅창에 오늘도 보다가 끝났네요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저 글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단순한 한 문장인데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예전 같으면 어쩌면 움직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봉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랑 같이 공터에 가서 저희는 이제 그걸 놀이터라고 하나요? 예, 놀다 왔어요. 왜냐하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과가 어떻게 그려졌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에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결과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카페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카페들을 보면 엄청난 수익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수익 인증, 수익 인증, 수익 인증. 오로지 수익 인증이에요. 예. 거지 같은 코인을 거래하든 아니면 탄탄한 코인을 거래하든 예. 돈을 벌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뭐 새로 나온 코인 그리고 막 변동폭이 어마어마한 코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사시면 부자가 될 거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으면 제 돈으로 사지. 남한테 가서 이거 좋을 거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전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도구나 이런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이 이론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메리트를 지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정반대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라도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른다 또는 내린다를 맞히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사 틀리더라도 그 틀렸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면 틀리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 이 방법이 돈을 벌어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아닌데 왜 이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해? 라고 되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보조 지표들 그리고 모든 이론들은 돈을 벌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겐 이론, 피보나치 수열, 일목균형, 뭐 별하별 방법의 해석들은 다 있지만 그걸로 해서 돈 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분석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술적 분석 영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건 돈을 벌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활용했을 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쓰는 모든 보조지표들은 그냥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데 왜 새로운 지표들은 돈을 꼭 벌어줘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보조지표는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면 족한 거고요. 그게 기존에 만들어진 도구보다 단 1%라도 조금 더 나은 기능이 있다라면 확실한 존재 가치가 생기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이론이나 분석 방법, 그 다음에 띵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기존의 서비스 하는 것보다 1%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예, 이제 분석 방법들이 점차 바뀌어 가겠죠. 2.29% 하락하고 949만 7천 원의 가격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가격이 싸다 또는 매수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 적어도 봉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동영상을 배포하는 이유도 예,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봉을 분석할 때 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양봉과 음봉, 고점과 저점이에요. 그죠? 자,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음봉을 만든다면 그건 지속적으로 하락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고요.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양봉을 그려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변화의 순간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봉을 그릴 때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 일단 머릿속에 감안하고 해석을 해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별 내용이 없죠? 1강과 2강의 내용은 실제로는 몇 문장 없어요. 그 몇 문장이 없는데 그 몇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을 바라볼 때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에 주봉이 양봉이 되어 있고 일봉이 나름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 되어 있다면 지금의 생각을 바꿀 거예요. 지금의 생각을 바꿀 거라고. 그 바꾸는 이유는 이 가격을 움직이는 주체가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략을 아직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미리 선판단하고 예, 의사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예측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해서 맞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확률이 떨어져요. 그 시점에 갔을 때 전략이 바뀌면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걸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예, 계속 대응만 하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의 강의 동안 배우신 거 봉을 해석하는 거예요. 봉 안에 시간이 있고 그죠? 그 시간은 나누어진다예요. 나누어진다. 예. 그래서 봉이 여러 개의 봉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봉을 합치면 큰 봉 하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봉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강의 시간 아마 다음 주 일요일 정도 되겠죠? 수요일이 국경일이에요. 네, 수요일이 국경일이라 아마 수요일에는 예, 강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강의를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봉에다가 볼린저 밴드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사고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거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되묻게 될 거기 때문에 봉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상승할 땐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양봉, 하락할 때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음봉. 그죠? 상승할 땐 양봉, 하락할 땐 음봉. 수요일 날은 원래 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예, 일요일마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별도의 세미나가 있어서, 예, 제외를 하고, 일요일마다. 그래서 아마 4주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봉에 대한 개념 잡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볼린저 밴드부터는 빨리빨리 가도 돼요. 예, 왜냐면 이건 거래 목적이잖아요. 지금 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 아주 기본이 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었고요. 이제 볼린저 밴드나 투자 심리도를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기술, 응용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이론들은 이미 그 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 띵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그거를 공유하는 게 사실 목표라서 예,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반대로 이 봉에 대한 부분만큼은 장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시간, 그죠? 가격. 이 의미를 머릿속에 잘 담아 놓으셔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은 10시 47분이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